우리 구독자 한 분께서 적어주신 내용입니다. 최근에 구독자분들이 정말로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하고도 연관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관세 부과 시기가 지속되는 와중에 상승 랠리가 나올 수 있을지 여부, 그리고 관세 부과가 된 시점에서 상승세가 올 수 있는 상황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과연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지금 가장 큰 악재이자 이슈가 트럼프로 인해 가지고 촉발된 관세 전쟁입니다. 관세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와중에서도 상승세가 나올 수 있을지에 대해서 리플 내용과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작스럽게 등장한 인물이 미국 법원에 리플 SEC 소송과 관련된 결정적인 증거를 제출했다라고 해요. 단순하게 증거가 제출됐다, 이런 겉모습만 보면은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번 영상 통해서 그 증거의 실체는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진짜 주목하셔야 되는 포인트는 무엇인지 알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서 생각해 볼 만한 내용은요, 첫 번째, 결정적 증거의 실체가 무엇인가, 정말로 법적 효력을 가질 수가 있는가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서한을 제출한 인물의 정체는 누군가, 그리고 신뢰도가 있는 인물인가. 여기에 대해서 세 번째, XRP 투자자 입장에서 이 사건을 과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기본적인 대응 전략과 관련된 해석을 다뤄볼 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사건 자체가 향후의 XRP 리플 흐름에 과연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도 함께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미국 법원에 긴급 서한을 제출한 사람은 저스틴 W. 키너라는 인물입니다. 본인이 직접 본인 입으로 결정적 증거를 갖고 있다라고 언급을 남겼고요. 이 서류에 대해서 리플과 SEC 소송에 관련된 자료로서 제출을 완료했습니다. 이 서한에서 미국 국민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결정적인 증거라고 언급을 남겼는데요. 그 증거의 내용은 비공개입니다. 현재 물리적인 투자 계약과 관련이 있다라고만 알려져 있는 상황인데,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많은 분들께서 뭔가 진짜 대박 증거가 등장을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첫 번째로 짚고 넘어가셔야 되는 거는, 미국 법원 측에서 소송 당사자 외에도 제3자가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아미쿠스 브리프라고 불리는데요. 아마 옛날부터 소송 공부하셨던 구독자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실제로 리플의 소송 과정에서도 수많은 외부 단체 그리고 개인 측에서 의견서를 제출해온 바가 있었고, 하지만 여기서 대부분에 대해서는 미국 법원에서 정식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그대로 기각당하거나 각하된 전례가 있었습니다. 즉, 이번 긴급 제출 자체가 법적인 효력보다는 정치적인 퍼포먼스에 가까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보셔야 되는 것은 제출자의 신뢰도입니다. 저스틴 키너 측에서 최근에 미등록 페니 주식 딜러로서 미국 SEC로부터 고발을 당한 적이 있었고 $10,000가 넘는 벌금을 선고받았었던 인물인데요. SEC 입장에서 보자면은 이미 범죄 혐의가 있는 인물이 다시 등장해가지고 미국 SEC가 위선적이다, 이렇게 외치는 구조가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재판부가 보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객관성과 신뢰성 모두에서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말하고자 하는 내용 자체가 모두 틀렸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이런 배경을 가진 인물의 주장이 과연 재판에서 실제 영향을 줄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 극히 낮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다만 여기까지만 들어보면은 영향은 미비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은 우리가 무시할 수만은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미국 SEC에 대한 사회적, 정치적인 반감을 상징하는 사건이기 때문인데요. 리플과 XRP는 이제 단순한 민간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의 규제 정책 전반을 둘러싼 상징적인 대결 구도로 확장되고 있다는 뜻이고, 특히나 이 타이밍 자체가 매우 절묘합니다. 현재 미국 측에서 스테이블코인 법안이나 자산에 대한 분류법이라든지 디지털화폐 인프라까지도 여러가지 굵직한 친암호화폐적인 정책 변화가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이죠. 이런 가운데 XRP를 둘러싼 여론 자체가 계속 형성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향후의 제도권 진입 과정에서 긍정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또 하나의 카드가 될 거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XRP 리플 투자자는 이 사건을 과연 어떻게 바라보셔야 될까요? 첫 번째로, 이 서한 자체가 단기적인 가격 상승을 이끄는 직접 재료는 아닙니다. 실제 소송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판결이라거나 기본적인 증거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그럼에도 여론 흐름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지표로서는 상당한 의미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미국 SEC에 대한 불만이라거나 리플에 대한 동조 여론이라거나 이런 것들이 꾸준하게 쌓여가고 있다, 이런 신호로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현재 시점 어떻습니까? 리플과 SEC의 소송 자체가 이제 거의 막바지에 다다른 시기입니다. SEC 측에서는 항소를 취하했죠. 리플 측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교차 항소 취하를 하면서 지금 시점에서 남은 거는 리플 XRP의 기관 판매와 관련된 금지 처분, 이런 것들을 어떻게 뒤집을 것인가, 이 여부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외부 변수들이 심리를 흔드는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 특히나 XRP 가격 어떻습니까? 최근에 박스권 안에서 단기 3중바닥 구간 3,000원 라인을 지켜주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이런 뉴스들 하나하나가 변곡점 역할을 하게 될 거라는 거,
결국에 정리를 해보자면은 이번에 저스틴 키너의 긴급 서한 자체는요, XRP 리플이 역전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가 등장했다, 이런 신호보다는 미국 SEC에 대한 외부 반발들이 점점 커지고 있다, 이런 여론적인 흐름을 보여주는 이벤트에 가깝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독자분들께서는 이거를 소송의 분기점이 아니라 시장 심리의 파동으로 인식을 하는 게 맞는 거고, 이런 사건 자체가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XRP 리플 같은 경우는 점점 더 규제 논의의 중심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급해하지 마시고요. 지금은 제도권 흐름 안에 들어가는 자산에 대한 확신을 가지셔야 되는 거고, XRP는 여전히 그 축 안에 있는 강력한 정책형 자산입니다. 자, 그렇다면 최근에 관세 부과 시기와 관련해가지고 리플 XRP의 흐름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는 트럼프의 관세 문제로 인해서 거의 모든 시장이 흔들리고 있어요. 나스닥은 거의 6%가량 하락을 했고, 앞으로도 이런 흔드는 구간들이 더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과연 관세 문제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끝까지 이어질 수 있는 악재인지, 이 부분을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이 악재 끝에도 또 낭떠러지, 또다시 악재, 이런 걸로 이어질 수 있을지 여부를 보셔야 됩니다. 시장이 가장 흔들리고 위험한 순간은요, 갑작스러운 악재 발표의 시기와 이 악재 발표로 인해 가지고 개인 투자자들이 전부 다 매도하는 이런 시기에 매도세가 강해지다 보니까 매수세보다 매도세 쪽으로 많이 기울어지고 있고, 하락폭 자체가 커지는 경우가 가장 큽니다. 지금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트럼프의 관세 전쟁의 발표로 인해 가지고 하락폭 자체가 크게 지속적으로 길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많은 리플 코인 투자자분들이 결국에 다 팔고 접은 분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가격은 어쩔 수 없이 하락하는 게 당연한 거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 뜬금없이 4,000원, 5,000원까지 상승한다, 이런 것들이 당연히 이상한 일일 수밖에 없겠죠. 이거를 잘 풀어서 해석해보면 어떨까요? 하나의 긴 기둥이 있다라고 했을 때 중간에 허리춤 기둥이 얇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부분의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도를 하고 코인 시장을 떠나갔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고요. 실제로 거래량도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것은 그만큼 코인 투자, 리플 투자자들의 고인물들만 점점 남아있는 시기라는 거고, 리플 같은 경우에 그 시기가 지난 4년에서 5년 정도 이상 지속됐습니다. 그러면 이 허리층이 얇아졌고요. 이미 관세 전쟁에 대해서 누구나 다 알고 있고, 코인 시장 이제 쳐다도 보기 싫고 관심이 줄어든 그 시점, 그때부터 작은 호재들, 큰 호재들이 등장을 했을 때 나오는 반응 속도, 회복 속도 자체가 정말로 빠르고 강할 거라는 거예요. 암호화폐 시장이요, 안 좋은 거 맞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오히려 앞으로의 시장이 좋아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지금 다 손절하고 그만두실 거 아니면요, 지금 시장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으셔야 돼요. 이런 것들 못 찾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또 손절만 하고 싶고 투자 심리만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어차피 내일 해는 뜨고 다시 해는 저물기 마련이에요. 이런 중간 과정의 시간들이 누구한테나 똑같이 작용을 하고요. 어떤 대응을 하는지, 그리고 어떤 심리로 이 시장을 잘 보내는지, 여기에 대한 차이는 분명히 클 수밖에 없습니다. 건강한 투자 매매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 도움 드리겠습니다.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을 드리고, 앞으로도 중요한 뉴스들 후속 영상 통해서 채널 커뮤니티 통해서 빠르고 쉽게 전략적으로 정리 도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커뮤니티 입장하고 싶으신 분들은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문자 신청 주시면 입장 도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즘에 코인 시장은 너무 들쭉날쭉해가지고 언제 들어가야 될지 도무지 감이 안 잡힌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아침에 잠깐 보니까 오르고 있어서 따라 샀는데 오후에 갑작스럽게 떨어져가지고 손해보고 또 무서워서 안 샀더니 그 다음날엔 다시 올라가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은 사실상 단순한 우연은 아닙니다. 매일매일 시장을 보면은 반복되는 시간대가 있고요. 반복되는 패턴이 있고, 이런 것들을 먼저 아는 사람들은 조용히 들어갔다가 반대갈 때 미리 나오는 전략을 취하셔야 되는 거고요. 결국에 아시는 분들만 수익 보고 모르면은 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시장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요즘 시장 같은 경우에는 미국장이 마감된 직후에 오전 6시부터 8시 사이, 이 시간대에는 가격 자체가 잠잠해지고요. 고래들이 매수세가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오후 4시부터 6시 사이에는 미국장 열리기 직전에 잠깐 눌림목이 나오는 구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미리 들어가면은 미국장 열리고 나서 밤 11시 이후부터 펌핑 타이밍에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패턴들이 무조건적인 것은 아니고 그날그날의 시장 타이밍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지금 하락했을 때 매수를 해도 되는 건지, 상승했을 때 매도를 해야 되는 건지, 이 타이밍을 분석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단순하게 이 코인 사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오늘은 기다릴 때다. 지금은 소량만 들어가자. 지금 반등 나오면은 본격적으로 진입이다. 이런 식으로 그날그날 시장 분위기에 맞는 전략을 쉽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시장은 항상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단순하게 감에 의존하는 투자보다는요, 데이터를 바탕으로서 한 전략들이 훨씬 더 유리할 수밖에 없고, 지금 이 순간에도 어떤 코인을 사야 되나 고민 중이시라면은 혼자서 끙끙 앓지 마시고 함께 흐름 읽고 타이밍을 정확히 잡는 투자 시작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채널 차원에서 실시간 커뮤니티 방을 운영 중에 있기 때문에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문자 신청 주시면 입장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